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요거 주말 사이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흑색 선전을 퍼뜨리던데 이거 좀 잠깐 보세요. 고나연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화성 동탄 신도시 여기 이제 행복주택 단지,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예요. LH가 짓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백만호 건설 기념해서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랑 현 LH 사장이죠. 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네. 주택정책에 대해서 잠깐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회도 밝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그냥 넘어가는 말로 이제 이제 변창흠 LH 사장이 이 정도 규모면 이제 신혼부부가 살면서 아기 하나 또는 둘 이 정도까지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코님 고맙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아기 둘 정도도 살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추임새를 넣으면서 호응을 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네들이 흑색 선전을 하냐면 13평짜리 집에서 신혼부부에다가 아이 둘도 생활 가능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좁은 집에다가 국민들을 몰아넣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막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망가뜨린 장본인이 할 소리냐? 막 이런 식으로. 예. 참나. 검정공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국민의힘의 흑색 선전 이거 잠깐 보세요. 주택난에 눈물 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전시성 행보를 보인다. 부동산 참사부터 인정하라. 참.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좀 국민의 어떤 그런 이제 공감대를 좀 이렇게 사지 못하는 그런 약간 실언을 하거나 그러면 기자로서 당연히 날카롭게 봐야죠. 근데 이 발언은 그렇게 진짜 볼 게 아니거든요. 앙이20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명백한 흑색 선전이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보세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찰하는 거, 네,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씩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각종 축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소통도 하고 커뮤니티가 아주 강조되어서 설계하는. 집이 제법 깨끗하게 되게 잘 지어졌던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황혜영님 도심에 감사합니다.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못 사는 애들이 사는 곳이라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편견은 그만. 확보 있으니 인기 있을 만하겠지요. 여기가 그 44제곱미터 13평 되고요. 방이 좁긴 합니다만 여기부터 잘 보세요.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인데 애가 더 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여기 있다가 애가 커버리면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행복주택은 이제 옛날에 이제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 25평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산층도 거주하는 주택 그거를 좀 공급하면 그야말로 애가 둘 있는 집도 최저주거 기준을 넘어서면서 충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럼 가족이 많아지죠. 네네.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좀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네. 굳이 뭐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뭐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웬만큼 잘 지어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근데 이게 그 주택의 그 양도, 이게 건설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좀 함께 잘 챙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13평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라. 계속 이제, 그죠? 아이가 커가고 혹시 뭐, 그죠? 3명, 4명, 5명 이렇게 되면 너무 집이 좁으니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그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뭘 가지고 근데 말을 이제 트집 잡느냐면 요거예요. 여기 이제 4명이도 살 수 있겠다. 요 발언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잠깐 여러분 놓치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먼저 LH 사장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추임새거든요. 잘 보세요.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인데 애가 더 크면 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그렇죠. 이 부분 봐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4명이서 애 둘의 신혼부부도 넓게 살 수 있겠네. 이 정도면 뭐 호화 주택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죠? LH 사장이 이게 방이 물론 좀 좁기는 하지만 신혼부부 둘에 기본적으로 아이 하나가 살면 딱 적당한 공간인데 혹시라도 아이 하나가 더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고 먼저 설명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반문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잘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하니까 네네네 하고 LH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야 서민인데 13평 뭐 4명도 살겠네 이 정도면 뭐 그죠? 뭐 엄청나게 좋은 집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봅시다. 아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다시 봅시다 여러분. 있을 만하겠지요. 여기가 그 44제곱미터 13평 되고요.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인데 애가 더 크면 좀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예.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자, 여러분. 아니, 아니,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냥 끝이지. 아니, 아이고, 맞아요. 니콜님 말씀처럼 먼저 그 LH 사장이 방이 좀 좁기는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죠? 애 둘까지도 좁긴 하지만, 뭐, 거주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받아주면서, 설명을 한 거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 애가 더 크면 더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그니까, 제가 이걸, 자, 보세요. 여기 장관이 먼저 설명을 해요. 애가 더 크면 더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2명도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고.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흑색 선전을 이것들이 진짜. 지금 행복주택은 이제 옛날에 이제 55제곱미터, 59제곱미터, 25. 그죠, 조은님. 잘한 건 그냥 잘한 거라고 지금 얘기 예산 문제 때문에 해주면 되지. 별로 이걸 없는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흑색 선전을 막. 중산층들 예? 관한 주택. 아니, 그리고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다 하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좁은 집에서 평생 살게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임대주택이지만 양과 질 잘 둘 다 갖추셔야 된다. 웬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본 영상을 안 본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 흑색 선전에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면 집 좋네. 부부에다가 아이 둘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혈압 오르죠? 이젠 남한바님.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왔어요. 예. 아니, 진짜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제가요, 여러분. 제가 이 13평짜리 그 공공임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누나랑 네 식구가 실제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저도 지금도 이 공공임대주택 13평짜리 이 방에서 저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엄청 좁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사실 네 식구가 살기에는 진짜 좁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애들이 이제 커가잖아요. 일단 애들이 중학생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각자 이제 사춘기도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13평은 진짜 부족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13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식구는. 세 식구가 그나마 맥시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집은 저는 이게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라 주거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지금만큼 성숙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좁은 집에다가 네 식구를 좀 몰아넣은 거예요. 하여튼 근데 저희 가족 이 네 식구는요, 이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사실 잊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저희 집이 그 외에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정말 바퀴벌레 막 득식을 하는 반지하 주택에서 저 어렸을 때 살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맨날 그 바퀴벌레랑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 너무 커가지고 지금도 저는 벌레를 그저 손으로 못 잡아요.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13평짜리 임대주택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천국인 거야. 예, 저는 그때 정말 국가의 감사함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집은 좀 좁지만 그래도 바퀴벌레 나오지 않는 집에서, 그리고 임대료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부모님 이제 우리 아버지 진짜 그죠? 그 차승원지 경비 아저씨 그분입니다. 그 뭐 막노동도 하시고 어머니 이제 식당 이제 잡부일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저를 어렵게 이제 대학도 보내시고 이렇게 참 그런 이제 국민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이제 주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게 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랄까 상당히 이제 그죠?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제법 공부도 열심히 잘 해가지고 대학도 들어가고 뭐 기자의 꿈도 키우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그 소중한 공간인지 저는 이거를 진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정책을 이런 식으로 진짜 모함하면서 예, 이 국민의힘이 지들은 이런 곳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예? 이런 식으로 이 공공임대주택을 헐뜯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참. 아니 특히 유승민 씨 예? 니가 가라 공공임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참. 안철수 씨도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아니 누가 이 13평짜리 집에 그죠? 여기가 13평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가 물론 삶의 목표는 아닌데 그러나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그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는 가정에는 국가가 마련해준 이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꿈같은 주택인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아직도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그렇게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반지하방을 떠난 것만 해도 얼만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정말 그죠? 정말 서민의 어떤 계층 사다리 또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모르겠어요. 전 정말 그 반지하 방에서 정말 바퀴벌레 득실을 거리는 곳에서 살았다면 저는 거기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쾌적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허재현이 그저 대학이나 제대로 들어갔겠습니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허재현 기자가 있기까지 저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 국민의힘 자녀들은 그러면 반지하방에 지들은 살지도 않을 거면서 금태섭 자식은 진짜 그 50억 60억 하는 그 청담동 빌라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상속받은 거 아니에요. 니들은 그런 집에서 살아. 나는 그냥 13평 공공임대주택도 고맙게 살래. 어쩌라고. 진짜 저 같은 진짜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갖고 헐뜯고 막 이런 정책 대통령이 살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헐뜯고 진짜 그런 식의 얘기하는 정치인들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그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그 수도권에서 그 임차 가구가 부담하는 그 주거비 월 평균이요,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68만 7천 원이에요. 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내요. 월 평균 한 76만 9천 원 정도를 주거비로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네? 근데 이건 평균적인 가격인 거죠. 반지하 방에 바퀴벌레 나오는 그런 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방들은 월 3, 40만 원밖에 못 낼 거예요. 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월 그죠? 한 20만 원 정도 임대료 내는 이 13평짜리 임대 아파트는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면 그저 구설수에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13평짜리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트집잡겠어요? 저는 진짜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정말 국가가 준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쪽방촌에 사는 것보다는 훨 낫지. 진짜 이런 주택에 살아보지도 않을 사람들이 이 공공임대주택 가지고 잘못된 정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역겨워 죽겠어요. 사진 T20001
그죠? 이제 13평짜리가 실평 한 15평 정도 되는 거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아무튼 제가 이 공공임대주택을 실제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의 이 장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는 이게 주거 정책이 이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싱가포르가요, 여러분. 이게 싱가포르 임대주택 이제 외관이거든요. 싱가포르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게 여기도 그 땅값 비싸잖아요. 그런데 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택 걱정을 하고 살질 않아요. 국민 대다수가. 예?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90%가 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다 국가가 분양한 사실상의 공공임대주택이라서 그래요. 여기도 싱가포르 이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소 3억 이상이에요.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게 한 번 분양을 하면 한 100년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한 100년 이후에는 국가에 다시 아마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일 텐데 사실상 영구 임대 아파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은 진짜 그냥 국민의 80-90% 이상이 되게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그죠? 예, 물론 완벽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한 100년 후에 반납은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뭐 사실상 그냥 평생 사는 거죠. 자기 집인 거지.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임대주택의 의미가 아닌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 비싼 땅에서 주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 그 임대주택에서 지금 거의 30년 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살겠죠. 거의 한 40-50년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에서 비록 좀 좁긴 하지만 주거 걱정 같은 거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여러분 막노동 하는 아버지 밑에서 진짜 도시빈민의 가정에서 주거가 안정된 덕분에 중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를 좀 밟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니까요. 정말 공공임대주택이. 제가 살아있는 증거 같은 거예요. 이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이. 저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 뭐랄까 이 집을 꼭 사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예?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냥 거주만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 우리 그 국민들의 삶이 얼마든지 안정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10억, 20억, 30억 들여가지고 집을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예, 이런 임대주택에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가 꼭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죠? 아이도 생기고 아이도 자라기도 하고 아이가 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럼 가족이 많아지죠. 네네.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좀 더 안락하고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굳이 뭐 자기 집을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집을 꼭 무슨 하여튼 이제는 무슨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집을 어떤 꼭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데, 물론 소유하면 좋죠. 살 사람들은 사고.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상 저는 집을 소유한다는 건 사실 저 같은 세대는 포기하고 살거든요. 그냥 안정된 주거 환경만 있으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소유하려고 막 20-30억, 10억 되는 막 그런, 예? 돈을 모을 필요 없이 그냥 국가가 보장만 하면 그냥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되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책을 확대하면 된다. 그런 모델이 이미 싱가포르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흑색선전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부동산 이제 집값 뛰는 건 뛰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잡아야 되는 거고 임대주택 활성화할 건 임대주택은 활성화해야죠. 그러니까 비판할 거는 비판하되 그죠? 부동산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비판해야죠. 이건 비판하고 임대주택 이렇게 잘 지은 건 또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구분해야지. 이건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만 헐뜯을 수 있다면 뭐 가짜 뉴스도 좋으니까. 에? 아휴. 하늘님 제가 뭘 너무 치우쳐요. 제가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저는 적어도 저한테는 비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살아온 사람인데 이 공공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인생 전체가 공공 임대주택이었는데 저한테는 뭐라고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좋다니까요. 예. 저는 굳이 집 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집 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라는 그 공간에 대한 철학이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예. 소유의 개념, 뭔가 이렇게 그 비즈니스, 뭔가 부동산, 뭐 사고 팔고 이런 개념으로 자꾸 집을 생각하는데 집은 주거가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거가 안정되도록 정부가 임대주택이 됐건 뭐가 됐건 잘 보장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결국은 부동산 정책도 안정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누구나 다 임대주택에서 진짜 안정되게 싱가포르처럼 80% 이상이 국민이 안정되게 그렇게 살면 굳이 집 비싸게 살 필요 없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아닌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안정되게 80% 이상의 국민이 정부가 이렇게 100년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책을 주택을 굉장히 싸게 보급해 준다면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10억씩 내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비싼 거 살 필요가 있어요?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싱가포르의 정책은 좀 참조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한 제도인지 뭔진 제가 모르겠으나 저도 뭐 주택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거죠. 예. 자, 아무튼 뭐 여러분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집 사세요. 예. 그리고 집 사실 분들은 그냥 사세요. 뭐 제가 뭐 그건 각자의 선택인 거고. 예. 저는 그냥 이 서민 공공 임대주택에서 안정되게 죽을 때까지 그냥 부모님 잘 봉양하고 그냥 여기서 잘 살래요. 예. 저의 공공 임대주택을 빼앗지 마세요. 국민의힘 공공 임대주택 정책 트집 잡지 마. 난 살고 싶어 이런데. 근데 조금 더 넓긴 했으면 좋겠어. 열쇠병은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예. 최소한 3인 가정이면 한 18평 정도는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최소한. 진짜 열쇠평은 진짜 4명 살면 맨날 싸움 나고 동네가 조용하질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런 건 좀 알아주세요. 네, 4명이 살기엔 진짜 좀 확실히 좁긴 좁습니다. 힘들어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